예, 안녕하십니까. 행복재테크 귀촌의 진행자 유상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시골에 잘 정착한 한 지인을 만나봤습니다. 그 지인에게 귀촌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지인이 저에게 하는 얘기는요, 쉽다 그러면 쉽고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친절해야 된다. 그다음에 칭찬해야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리고 시골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시골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절과 칭찬, 긍정의 마인드, 그리고 경청은 귀촌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재테크의 성공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팔거리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팔거리 중에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마을의 자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3년 안에 귀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시고 그다음에 연수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1억에 도전하는 방법을 저는 6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게 뭐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10가족을 만들어라. 10가족의 꾸러미 가족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복재테크 귀촌 시간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좋은 물건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좋은 농산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직거래를 통해서 신뢰받는 농산물을 여러분들은 같이 생산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10가족의 꾸러미 가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기본적인 소득이 안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안정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그 1억 원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촌하고 그러는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잘 생산하는 평창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임 배추를 안전하게 생산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우리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대비를 위한 귀촌. 그러나 귀촌 후에도 도시에서 살았을 때의 생활 스타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도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산업의 일을 할 때이다.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를 절임 배추의 형태로 판매하는 신성금 씨의 경우도 도시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김장을 하면서 도시 살면서 친구들이랑 하나둘 놀러 와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해봤는데 그거 먹어본 친구들이 자꾸 배추를 팔으래요. 그래서 첫 해에 2박스 팔았어요. 한 박스 10,000원씩 2만 원 받고 거기에 새끼가 쳐가지고 지금은 한 4,000포기 정도 합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잘 잡은 이겨 거야. 조금씩 배추를 팔았던 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마을의 주요 사업 아이템이 된 절임 배추 판매. 몰랐지요 또. 모르고 이러니까 회장님 하시는 거 보고 옆에서 우리 또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이제 다 같이 배워갖고 하고 그러지요. 같은 경우는 배추값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보조개는 더 낫지. 그냥 팔면 팔로가 없는 택이에요. 그냥 갈아엎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배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오세요 막걸리. 제철 배추 끝. 저 이거 한 잔. 나못 사. 대박 나겠다 버린 배추. 어제부터 더하게 먹었나 봐. 뭐죠? 발로 한번 작업 중간에 마시는 꿀맛 같은 막걸리 한 잔. 그러나 그마저도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여의치 않지만 절임 배추 주문 전화를 받는 신성금 씨의 목소리에서 굉장히 힘 많이 못 피곤함이 받는 절임 느껴지지 배추. 않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국 각지의 주소가 적힌 택배 운송장과
주문 내용으로 빼곡한 칠판으로도 알 수 있는 절임 배추의 인기.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절임 배추의 품질도 컸지만 신성금 씨의 판매 노하우도 제대로 한 몫을 했는데 이분은요, 올해는 서비스로 나가는 거예요. 올해 배추값이 저희는 배추가 풍년이라 하지만 저희는 고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직접 지은 무를 제가 도시 살아봐서 도시민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가 있죠. 그분들한테 뭘 해드릴까? 제가 만약에 제가 도시 살았을 때 이런 걸 보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시나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면서 보람을 느껴요. 제 남편이 만들었어요. 네. 암만 요즘 가스가 좋다 해도 또 이런 게 있으면 편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니까 도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오면 너무 좋아해요. 옛날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가마솥 치다 보니까 감자나 옥수수 삶으면 더 맛있어요. 마을의 여행은 도시 사람들에게 향수를 일으키는 장작불로 떼는 아궁이와 가마솥.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을을 잊지 못한다. 신성금 씨 부부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솔선수범하여 정리한다.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온 마을에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반회보에도 돌리고 마을 홍보도 하면서 이제 분리수거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푸대자루 뭐 그냥 이렇다 보니까 또 그것도 분리가 잘 안 돼요. 그 남편이 헌 자재가 아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게 됐어요. 소독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별거 아닌 청소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을이 깨끗해지고 하면은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와서 보시고 마을이 깨끗하게 잘 되면 농산물들이 깔끔하게 잘 짓겠구나. 아까 김치 공장에도 보셨지만 정리 좀 잘 되잖아요. 네. 몸에 서서히 배가는 것 같아요. 옛말에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를 가나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이 말은 귀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성공적인 귀촌의 이면에는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신웅 씨는 언제나 생각한다. 구경개표에서 한 몇 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무료하게 놀기가 그래서 주례를 한 2년 동안 쓸어 다녔어요. 무료 주례를. 그러고 그것도 조금 이제 또 좀 지루해서 이제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찾는 것이 바로 귀농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농하게 됐어요. 예. 근데 시골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의 자기 농사 철학을, 농사 경험을 나한테 남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틀리다 보니까 저같이 농사에 대한 백지는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쭉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언제나 작은 의문사항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 없이 물어보고 체크하는 강신웅 씨. 어저께 농협에서 왔거든요. 200호요. 그걸 갖다가 제시 강정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배움의 자세를 갖는 일. 바로 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요구되는 기본 소양일 것이다. 실패한 사람을 따라서 하지 말고 사과 농사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 얘기 들으면 나 사과 농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하라. 성공한 선배를 멘토로 구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하라.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 그 신성금 그 부녀회장님하고 그 귀촌에 성공하신 상하농사 짓는 분하고 두 분 영상이 나왔는데요. 먼저 신성금 부녀회장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예, 마을을 좀 잘 가꿔서 하시면은 도농교류나 소득 사업이 훨씬 더 높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사과 농사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멘토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성공의 지름길이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성공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귀촌 6계명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먼저 마을을 잘 가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을을 어떻게 가꿔야지 잘 가꾸는 건지 잘 모릅니다. 제가 1년에 한 100회 이상 이 농촌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농촌에 가면은요, 전부 다 우리 마을이 제일 아름답고 공기 좋고 물 맑고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농민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제비가 많이 있나요, 마을에?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전부 다 집집마다 제비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제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제가 여쭙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분이 손을 쫙 이렇게 든 다음에 강남에 캐바레에 춤추러 갔지라잉 하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80년대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고 그랬을 때 많은 농산물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한 겁니다.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니까 농약과 제초제를 먹은 제비가요, 수컷의 이 정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농약과 제초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 제비가 수정을 해가지고 알을 품고 부화가 돼서 가을에 같이 그 날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못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제비 부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제비는 굉장히 강한 강제비나 수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비가 생태 지표종인데 제비가 살아있는 마을, 제비가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마을을 가꾸는데 제비가 진짜 돌아오고 제비가 잘 사는 마을을 가꾸고 그러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마을 가꾸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운동만 하시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경관을 이쁘게 만드는 마을, 그다음에 농촌 관광을 성공시키는 마을, 그다음에 소득을 올리는 마을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산림청에서 하는 산촌 생태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광특회계로 돼 있어서 지역에서 그 귀촌하시는 분들이 마을 그 이장님이나 마을 분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그 신청을 하시면은 그 이 도에서 검토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면은 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최하 2억에서 최고 70억 정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군마현에 저 가타시나라고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오제라는 그 유명한 습지가 있는데 습지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이 마을이 그런 마을입니다. 오제 습지의 생태적인 경관을 잘 살리고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조경으로 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올라갔다 오면은 거기서 민박하고 농산물 팔고 그다음에 오제 습지 축제 5월 달에 하고요. 또 가을에 또 축제 한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연봉 1억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멘토를 잘 만나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 옆에 서 있어야지 되겠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좋은 귀촌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귀촌을 성공한 멘토나 귀촌 성공을 도와줄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귀촌 성공을 도와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공공섹터가 하나 있고요. 공공섹터는 공무원이나 농협 직원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오른손하고 왼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한 손으로 암만 일해봐야 소리가 안 납니다. 농민, 도시민, 공무원, 뭐 공사 직원, 농협 직원 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한 호흡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공공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또 우리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이 멘토로 됐을 때는 지역의 정보라든지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을 실질적으로 그 영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의 유지나 아니면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그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군이 있으면 군청 소재지에는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 있는데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 가입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오랫동안 그 많은 이 역할을 하던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유지로 자연스럽게 그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 클럽에 여러분들 가입을 꼭 하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경제적인 멘토를 구하셔야 됩니다. 농업이나 농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요, 장목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목반 중에서 제일 좋은 장목반이나 제일 강한 장목반이나 아니면 유망하게 성장 가능성 있는 장목반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무작정 도와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 농업 부분들, 유통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역사회를 긍정하고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는 10배 놀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열정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잘 그 휴식을 취하고 놀 줄도 알고 그다음에 부자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잘 정착을 했는지 축제도 개최하고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만든 그 사례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 체험 현장 학습이 한창인 정경섭 씨의 농장.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뭘까요? 야, 대단하시다. 저런 거랑 잘라서 우리 커피창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놓고 쓰면 너무 좋아. 아셨습니까? 선생님은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에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시작은 작은 과수원이었지만 이를 활용한 농촌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정경섭 씨의 농장은 이게 뭐야? 단순하게 과실을 수확하는 과수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체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하나씩 먹자. 한 주먹씩 먹어버려? 그래도 맛있네. 과수원과 농장을 둘러보는 견학이 끝나면 이어서 아이들을 위한 실습을 곁들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게 얼굴이고 이게 귀인가 봐. 마주를 하나 만들었으면 또 한. 만들 때는 좀 튀겼지만 재밌었어요.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짠 만들게요. 왜요? 왜냐면요, 배짱을 만드는데요, 배를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너무 재밌어서 그게 제일 생각이 떠올라요. 여기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농장과 마을에서 재배한 것으로 이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봄에 4월 중순이 되면 백꽃이 다 펴서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것을 동네 분들은 아무도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를 도시민을 불러들여서 축제를 하면 어떨까? 예, 그래서 백꽃 축제를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예, 한 400~500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 우리 마을에 민박 손님이 오네. 또 우리 마을에 도시민이 이렇게 찾아오네. 우리 마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잠재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집을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을 사람들도 체험학습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 농사에 매달리다 보면은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는 가급적이면 작게 짓고 그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판을 크게 키워서 그렇게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귀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저희 농장의 편지인데요. 뭐 계좌번호도 있고 주소도 이렇게 있고 인터넷 주소도 있고 메일 주소도 있고 그다음 전화번호 있고 입금 계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내용은 수시로 바뀌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가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항상 저희들은 요 편지를 사과 박스 항상 넣어 보내드리거든요. 조진기 씨가 사과가 유명한 봉화에서 농사 전문가가 아님에도 사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귀촌 성공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앞면에다가 QR코드를 넣으면 그렇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들이 바로 그냥 탁 찍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우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잘하시네요. 요새 이런 거 못하면 안 돼요. 이 핸드폰 어제 안에 샀습니다. 집사람이 트위터 교육 받으러 다니고 그 요즘 SNS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니까 그 봉화구청 홈페이지도 보면 QR코드 있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시도하고 관심을 가진 게 그 시골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정착을 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조진기 씨처럼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한 교육장.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늦은 시간에도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량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나머지 들 뭐양 노양 체험을 한번. 서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에 이런 교육이 있고 그러면은 이 서로 모르던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같은 장 종류는 물론이요. 발효식품, 효소 등의 저장식품은 1차 산업인 농업의 결과물의 가치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사과랑 수세미랑 도라지를 발효시킨 이제 원액 효소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한 번 더 걸러서 2년 한 6개월 이상 이제 숙성시켜서 그 다음에 건강 음료로 이제 내가 생수랑 이제 희석해서 먹는 거예요. 김현일 씨가 만드는 효소는 봉화의 산과 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재료로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보기에도 사과예요, 사과. 심지어 상품 가치가 없던 사과도 충분히 효소 재료가 될 수 있다는데. 이제 농약을 하지 않은 그 꽃사과예요. 그래서 맛도 괜찮고
효소 담아 놓으면 굉장히 향이 진하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혹은 노란 게 거기 노랗죠. 시골 오기 전에는 하나도 몰랐어요. 저희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여기 와서 다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진짜 풀들도 하나도 몰랐어요. 민들레만 알았어요. 꽃이 피니까. 별다른 기술 없이 시작한 귀촌이었지만 시골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저장법을 통해 약초 효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귀촌 생활도 성공할 수 있었다. 저장과 발효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이 거창한 사업보다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큰 수입은 아니지만 뭐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많이 수입이 오른 거죠. 이제 초기 비용 없이 여기서 장독 마련하고 이제 그 추출에는 설탕 비용하고 그 나머지는 그야말로 오로지 노동력으로만 하고 시간과 노동력을 이제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좀 부가가치도 높이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요, 정경석 박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류해라, 그다음에 축제해라, 이벤트 하라,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촌에서 성공하고 1억 이상의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정경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매출이 한 해 한 8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수익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1억 연수 1억 만드는 거는요, 가는 길만 알아서 제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렇지만은 가는 길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가고 남들이 해서 시행착오가 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거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가는 길로, 남들 가는 길로 다 가는데 그 안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답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고 지역 지자체가 후원해주고 그다음에 도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공업, 간의 수공업은 작은 규모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축제나 이벤트는 크게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잠깐 칠판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생산품이 1,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배추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하면은 절임 배추가 되겠죠. 이거는 2,0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가공한 거를 저장을 해서 묵은지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거는 3,000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묵은지를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시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4,000원 정도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민박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이것 좀 주세요 했을 때는 1,000원짜리가 5,000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그 축제를 했을 때는 6,000원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선에 가면은요, 메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메첼이 뭐냐고요? 메주와 첼리스트라고 그 유명한 그 된장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안엿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가서 깜짝 놀라요.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한 대가 딱 와요. 그러면 도안여 씨가 그 메주가 잘 숙성되는 된장독 가운데서 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부부부부 하면은 버스에서 내리는 서울의 사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어머 첼로 선율에 메주가 된장으로 익어가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된장 얼마나 받을까요? 보통 시중 가격의 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요. 왜냐? 특이한 된장이고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된장이고 그 맛을 음악이 들어가고 첼로의 선율이 들어간 그 된장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여러분들께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라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는데 몇 번이나 받아야 되냐? 네. 유상원은 여러분들 5번 이상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이라고 그러면은요, 지역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도단위 교육이 있고, 중앙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을 가면은 일단은 지식을 얻고요, 2번째는 정보를 얻고요, 3번째는 교육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식만을 습득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조금 하수입니다. 정보와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창의력, 그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됩니다. 이 교육을 받으시면은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5번 이상 하셔야 되고요. 교류를 함으로 해서 마을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을 가꾸기도 잘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교류를 하는데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교감을 해야 됩니다. 도농 교류를 하는데 농민, 귀촌자, 귀농자 이런 사람들도 마을이 부자가 되고 또 도시에서 오신 분들도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교류가 일회성 교류가 됩니다. 일회성 교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온 분이 또 오고 또 온 분이 또 와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래 직거래가 되고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받으시고요, 교류하시고 교감하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서로 부자가 됩니다. 교부, 그러니까 도시민도 부자 되고 농민도 부자가 되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모델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음성에 체리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갑산리라는 데인데요, 괴산 쪽 붙어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이보섭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귀촌을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별난 분이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체리의 북방 한계선은요, 소백산맥 북쪽에서는 된 역사가 없었어요. 되지를 않았어요. 한 그루 정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뭐 굉장히 강한 추위가 오면 다 얼어 죽고 그러는데 이분이 소백산맥 북쪽에 그것도 음성에다가 체리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1억 가까운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체리 가로수를 심고 마을 전체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돈을 전통 테마 마을이라는 것을 그 유치해서 2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체리로 마을 전체를 도배를 했어요.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그 체리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그다음에 재밌는 체리라는 품목을 그 선택해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부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분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이런 귀촌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육부터 잘 받으시고 그러면은 그 1억 이상 소득 내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가공을 어떻게 잘해서 좋은 저장식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귀촌의 대안으로서 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산한 부분이 아니라 저장도 설탕 집어넣어서 우리가 뭐 벌처럼 설탕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요, 매실 액기스 6월 달에 매실 따가지고 그다음에
그 설탕 집어넣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나면 매실 건져내고 그러면 11월부터 마셔가지고 한 1월이나 2월 되면 다 마셔서 없애고 그다음에 또 6월 기다리면은 또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 꿀벌이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이 꿀벌입니까? 전 꿀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왜 단당류 설탕을 먹습니까? 2년 정도 발효가 되고 그러면 다당류로 바뀌고 몸에 좋은 그 보약이 되는데 그럼 2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걸 잘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마케팅하고 민박 오시는 분들한테 맛도 보여주고 좋은 그 발효식품을 여러분들이 생산하시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가지고 파셔야 돼요. 술, 식초, 그다음에 액기스, 초절임, 김치, 뭐 치즈, 요구르트 다 발효식품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저장을 하면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들도 오래 묵히고 제대로 된 유기농으로 농사짓고 제대로 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 시장 밖으로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먹어보고 믿을 수 있고 저의 얼굴을 걸고 파셔야 되는 겁니다. 저의 자존심을 걸고 파셔야 되고 제가 선생님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파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격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6번째는 그 흑자 구조를 잘 그 이루고 그러려고 그러면은요. 그 가공하고 저장한 부분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가공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데 그런 데로 가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드린 백두대간에서 소백산맥을 거쳐서 그 해남 완도까지 가는 이 제2자축, 국도의 제2자축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저장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장을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례 하나를 뭐 이분도 그 연수 1억 가까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2000년도에 그 평창으로 귀농을 하셔가지고 귀촌을 하신 거죠. 개수리라는 데에 오종근 이장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2000년도에 마을로 귀촌해서요. 매실을 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전부 다 아이 그 매실은 안 된다고. 매실 심은 사람들 다 매실 죽었다고. 그 엄한 짓 하지 말고 아예 그 나무 묘목과 액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매실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도시 것이 알지도 못하고 그 나무 심어서 또 애꿎은 나무 죽인다고 그랬는데 나무가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냐고요? 우리는요 매실 품종이 일본 큐슈의 오이타현에 있는 뭐 그 저희 남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남쪽 매실을 심는데 우리나라도 원래 그 설중매나 홍매나 홍하나 이런 것들 품종은요 우리나라 전체에 되는 눈 속에서 꽃이 피는 매화가 있는 이런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은 그 붉은 매실 홍매입니다. 청매가 아니라 홍매입니다. 홍매를 갖다 심은 거예요. 홍매는 향도 강하고요. 제일 커다란 이 특징이 청매는 매실 액기스를 갖다 이렇게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무튀튀하거든요. 여러분들 매실액기스 청매로 한 것들 보면 거무튀튀한데 홍매는 약간 붉은기가 들어요. 식감이 좋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평창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과육이 쫄깃쫄깃하고 향도 진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4,000원, 5,000원 받을 때 키로에 7,000원씩 팔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7,000원씩 팔고 요러는 거 생과로 팔는 게 아니라 가공하고 저장해서 마을 뒤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객들한테 한 잔 드세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고마우니까 그 등산하고 하산할 때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병씩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저 오정근 이장님은요, 잘 지역에 정착하고 좋은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분은 인천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인천 지역의 고정 고객들한테
그 1년에 몇 천만 원씩 팔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 저장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례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강조한 것이 반농반도사. 반농반도사가 뭐라고요? 예, 반만 농사 짓고 반은 도시에서 하던 것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육 후 기촌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육을 받고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교육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재개발원 통해서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어느 교육기관에서 하는지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동의를 부부나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시골로 내려가자. 선동의 후 기촌 뭐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그다음에 먼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이 지역의 토질이나 토양이나 미기후나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많이 심든지 아니면은 그 기촌으로 가든지 기농으로 가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마을에 들어갔으면은 마을의 정서를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이 되고 저 마을 분들이 저를 이해한 다음에 그때 개선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주의의 눈으로서 마을을 바라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시골은 그런 정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흑자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흑자가 아니고 적자고 쪼그라드는 월 100만 원 소득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요. 흑자 구조를 먼저 흑자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소비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은 이 현재 살고 계시는 원주민 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은 그 유통이나 가공이나 저장이나 축제나 민박 이런 걸로 해서 부가가치를 마을의 부가가치를 농산물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마을의 부가가치를 저는 올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이 이제 노령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셔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요. 귀촌하셔서도 지역의 정서를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860년대, 40년대, 30년대 대한민국에 굉장히 그 위대한 인물이 그 경기도 남양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약용 선생의 아명 어렸을 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약용 선생의 아명은요. 어렸을 때 이름은 귀농이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네가 커서 관직에 나가서 봉사하고 다시 늑내 마현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살라고 그래서 귀농이라는 아명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귀촌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시대 정신이 귀촌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촌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귀촌을 어디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사회와 도시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촌을 성공하는데 행복재테크 귀촌 유상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촌 성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었는데 한 매달 향이 달리잖아요. 그런 거 수확했을 때 그게 이제 큰 보람이고 기쁨이죠. 풍족해요. 항상 신선한 거 이런 걸 먹으니까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항상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정년하고 등산 다니고 또 뭐 바둑이나 두고 또 뭐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소일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또 노인들의 생활이죠 도시잖아요. 너무 보람져요. 그 뭐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나이 먹어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용기죠, 용기. 대부분이 이제 은퇴 후에 귀농 귀촌을 하게 되는데 과연 내가 농사를 할 수 있을까, 유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안 생기죠. 막상 벌려놨다가 내 건강이 안 돼서 또 뭐 다시 또 돌아오는 건 아닌가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제 농사는 뭐 정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배추국 끓여 먹자. 배추쌈도 먹고. 배추쌈 먹고.